자, 지선님 종목이 이제 세 종목이 있어요. KT, 두산중공업, 한전, KPS 이렇게 있으신데 일단은 세 종목의 비중이 이제 100%로 꽉 채워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KT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보시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뭐 원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녀에게 물려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지위를 갖고 있는 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그 거품 IT 거품 이후에 KT뿐만 아니라 이제 SK텔레콤도 이 당시에 이제 액분을 냈죠. 그래서 500만 원 넘긴 주가가 이제 액분에서 10분의 1로 해서 50만 원 넘긴 주가가 됐었고 하이닉스 인수하던 시점이 10만 원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은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이진 않다. 그 이외의 그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사실상 뭐 그런 흐름이랑 똑같죠. 이제 포스코가 처음 상장됐을 때 이제 뭐 국민주의 역할 또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삼성전자에게 시가총액을 1위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는 한국전력이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전력이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대신에 이제 배당의 기준에서는 이제 배당 이익 부분 뭐 상당하죠. 어찌 됐건 KT의 기준에 단기적인 그 수익 기준을 놓고 보시는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뭐 예를 들면 2000년 3월 대비해서 주가가 90%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시장 수익률 앞으로도 시장 수익률의 기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놓고 볼 것이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수익을 놓고 볼 것이냐 127% 올랐단 말이에요. 시장 바닥 대비해서는. 그런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는 44.75%. 그러니까 44.75%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 업종군이 이제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KT의 기준에 작년 뭐 10월 저점 대비해서 51%로 시장 수익률 살짝 넘기는. 결론은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살짝 넘기는 수익이라면 굳이 직접 투자하실 필요 없이 이제 간접 투자 상품, 그러니까 펀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신경 쓰실 일 별로 없고. 그래서 KT 기준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매매 기준에서 세 가지의 주식 투자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란 뭐냐면 이제 수익에 대한 기준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이익.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준이 배당의 이익, 주식 투자의 배당의 이익. 두 번째가 명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명예의 이익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자격증 시험에. 그리고 이제 그 매매 이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그 매매 이익을 위해서의 기준에서는 이제 KT의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느냐. 아주 큰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일단 이쪽은 뭐 누적돼 있는 수급 범위에 개인들의 물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 추세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하루 변동성이 그렇게 높은 종목도 아니고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 잡아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 종목으로밖에 지금처럼 좋은 장에 설정 범위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자. 어차피 이제 그 같이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제 접근 범위를 가지고 오신 거니까 이동하셔서 전략 기준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IT 쪽에 이제 제한적인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문자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미만 기준에 이제 과도하게 내려와 있는 그 국면에서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IT 쪽의 비중 70% 범위 내에서 하이닉스 기준에 123,500원 비중 유지, 30% 비중 유지. IT 하이닉스 주력 30%
주력 30%, 하이닉스 12만 3,5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당연히 25% 이상 편입 가능한 위치로 그렇게 하고 거래량 부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목표 거래량, 기준 거래량 최소 범위가 이제 400만 주, 5천억 원 터져야 되니까 기준 거래량 400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게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이 두산중공업이신데 두산중공업도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이제 그 이번 기준에선 두산중공업을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은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수익 뭐 교육용 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본 기준점이 됐는데 그런 기준에 두산중공업 기준에서 이제 여기 요 자락이죠. 이제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아까도 이제 두산중공업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런 자락에서 뭐 상한가 수익도 내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거래대금이 축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좀 미련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미련도 갖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제 뭐 손절 범위까지 설정이 됐죠. 그 손실 범위도 굉장히 커져 있었고 수익 낼 땐 좋았는데 마지막 자락에 이제 깔끔한 마무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그 주봉으로 보면 더 깔끔하게 보일 텐데 거래가 터질 때 계속 교육 잡아드린 것처럼 거래가 터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 중간중간에 한번 거래가 일부 수반될 때 한번 그 복수전 펼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또 그 자락에서 또 제한적인 흐름들로 연출이 돼 있었고 하여간에 결론은요. 이번 기준에 5월 20일입니다. 정확히 5월 20일 그 즈음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터졌어요. 그리고 요날 이제 2,000억 거래대금인데 음봉이에요. 그러고 나서 5월 26일이 정확히 2,000억의 양봉이 터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15,000원에 들어간 거죠. 15,000원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인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아주 기계적입니다. 이런 날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왜 차익 실현회가 되겠지만 아니에요. 뭐 바닥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윗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범위 기준을 차분차분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봉으로 보시면 고점 31,600원 찍고 29,300원까지 밀려요. 8% 밀립니다. 그 밀리는 과정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32,000원으로 끝났더라도.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가가 양봉으로 꼬리 없으니까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중간에 꼬리가 달려서 8%씩 밀렸다면 차익 실현. 그래 이런 때 전량 차익 실현, 이럴 때 전량 차익 실현. 이럴 때 재편입.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안 실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한번 들여다봤다가 거래량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데서 미련을 갖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간에 한번 이제 거래가 일부 터졌을 때 단기 변동성을 한 번씩 목표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들어가서 깔끔하게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손절 범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돌려질 때도 25,700원 이탈되면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안 실리네요. 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프로그램에서 뭐 100만 주 단위 막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매도 막 280만 주 나왔다가 정신없죠. 이 새로운 추세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다. 그럼 새로운 추세로 이렇게 가는 걸 뭐 하려고 기다려?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갈 때 거래 터지는 날을 기다리면 되죠. 이런 날을. 그때 들어가면 돼. 그때 들어가는데 이때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꺾여버리면 바로바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실 위치도 아니고. 잠깐 보시는 정도. 그래서 26% 비중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기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이제 합병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인적 분할 이후에 합병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도 고민스러워요. 일반적으로는 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막연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기에는 시장의 종목군들이 원체 좋은 종목군들이 우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두산중공업도 아쉽겠습니다만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하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주력주로 옮겨 오셔야죠. 한전 KPS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뭐 37% 비중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에요. 그죠? 높으신 상황인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전 거래일 그리고 오늘 기준에 거래가 2천억이 아니네. 200억이네요. 그죠? 거래대금이 없어서 일단은 정리는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5MA, 20MA는 실려줬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조짜리 뭐 정상적인 종목에 무조건 2천억씩 거래가 터져야 된다. 이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세 매매 기준 잡으시려면 5MA, 20MA,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그냥 중기적으로 계속 볼 거야 하시든 아니면 뭐 추세 무너졌으니까 난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없을 때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한번 거래대금 나올 때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다시 후속이 안 나와. 이건 뭐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똑같아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가격 반발력은 잘 줬는데 거래대금이 월등하지 않죠.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뭐 2천억씩 막 터져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거래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양봉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꼬리가 달리거나 내일 음봉으로 미끄러지면은 그리고 빠르게 44,000원 돌파를 못하면 일단 이쪽도 정리를 하셨다가 차익 실현하셨다가 거래 터지면 보시는 걸로. 그리고 어차피 주력주 위주로 보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방한 주력주 위주로 옮겨 오시는 걸로 전략을 잡아.